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약 2억 1000 정도 투자해놓은 SCHD가 미국 배당 ETF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돈에 환장한 나라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절대로 미국의 반대편에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성장한다고 믿고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SCHD라는 ETF에 투자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재미있는 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돈돈거리면서 부의 낭만을 찾아다닐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USD, 미국 달러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때 원화를 일단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달러는 국제사회에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준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기준이 되어주는 대표적인 기축통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달러라는 애도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숫자가 적혀있는 현찰,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근본이자라는 게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금의 양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달러와 같은 화폐를 발행한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1944년에 미국의 브레턴우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의 승전국인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가 고정된다 라고 이렇게 금이랑 달러를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협정을 체결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돈의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근본이제가 채택되게 되면서 이때의 경제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달러가 사실상 금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은행에 갖고 가면 당연히 그거를 금으로 바꿔줘야 했겠죠. 이렇게 달러를 금이랑 바꾸는 걸 금태환제라고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1971년이 됐을 때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은 이제 금태환제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야 우리 최근에 베트남 전쟁하면서 돈도 많이 썼고 국제평화를 위해서 이래저래 돈을 많이 썼으니까 우리도 이제 힘들어. 다른 나라들 너네 이제 우리한테 달러 갖고 와도 이제는 그거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죠. 경제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1944년에 브레턴우즈에서 자기네들 위주로 그렇게 다 정해놓고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우리 이제 그거 안 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력이 약해졌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예전에 연결고리를 지어놨었던 달러와 금의 관계가 걸림돌이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돈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근본이제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금이랑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면 한마디로 족쇄 같은 거죠.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도 많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됐겠습니다. 근데 금은 화폐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물로 존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화폐를 찍어내야 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더 많은 금을 확보를 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막 불안했을 겁니다.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더더욱 미국 입장에서는 금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제를 포기한다는 안 바꿔줘 이거를 시전을 해버린 거죠. 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쟁이니 석유 수입이니 하면서 전 세계에 달러가 엄청 풀려 있었는데 그 풀려있는 화폐를 다시 좀 줄이려면 금으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원했는데 미국이 이제 안 바꿔주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때 이후로 더 심각해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일본 아니면 다른 중남미, 아시아 국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높아지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달러당 1000원일 때보다 1달러당 1300원일 때가 똑같은 1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만원을 안 받고 13,000원을 받게 되니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려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니까 미국 제품의 수출이 더 유리해지게 되겠고, 한편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서 충격을 얻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돈에 환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정말 다양한 사건 중에 하나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본가 형님이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등에 업고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투자를 통해서 저도 그 버스를 함께 타고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존하는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앞으로 자기네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돈에 눈이 돌아갔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냥 워렌 버핏이 얘기한 대로 저도 그냥 미국이 앞으로도 성장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 중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